수학하 여름 특강 제 11강, 12강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통으로 틀린 문항들에 대한 해설을 좀 해주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중 A-B, -C와 항상 같은 집합은 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의 두 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 전체 집합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얘가 요구하는 바를. A,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이게 일반적인 세 집합 사이의 관계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세 집합이 있고, 이 전체 집합의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8개의 영역으로 쪼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쟤를 해봐요. A-B 하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A-B, A와 B의 차집합이죠. 여기에서 C와의 공통 부분을 빼버려라. 그럼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C와의 공통집합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A-B, -C라는 건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요. 이 부분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A-B, -C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되는 쪽을 봐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번 A에서 B 교집합 C 요만큼을 빼라 라고 하면 A에서 요만큼을 빼라 라고 하면 이렇게 공간이 나와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죠. 1번 안 돼요. 2번은 A에서 B와 C의 합집합 부분을 빼라. 합집합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가진 원소에서 이 A와 이 부분의 교집합인 이만큼을 빼라라니까 되네? 그냥 바로 2번이 답이에요.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도 비슷비슷하게 해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 이런 것도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연산이에요. A-B, -C를 우리가 보통 이게 차집합은 다른 연산, 즉 교집합과 합집합 사이에 이렇게 호환이라고 그러나?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걸 저렇게 바꾸고 하는 그 연결이 안 돼요. 차집합은 분배도 뭐고 아무것도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보통은 요렇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빼기가 있으면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어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똑같아지는 연산이 어떤 거냐를 이제 찾아내는 그 능력, 식의 전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집합이니까 우리 결합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걸 먼저 하나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다. 같은 연산일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합쳐놓고 나니 이것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요 사이에는 나 왜 영어를 써?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고 났더니 여기 있는 게 이 덩어리 집합, B 합집합 C의 덩어리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 교집합에 여집합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얘를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A-B 합집합 C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2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식을 전환하는 능력, 여기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능력 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문제로 대칭 차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서에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단어를 따로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 개념서에 보면 어느 책이나 대칭 차집합이라는 약간 별책부록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걔가
주안점으로 삼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대칭차집합이고 이것도 대칭차집합이고 이것도 대칭차집합인데 얘하고 얘를 똑같다는 걸 한번 보여봐라. 이런 능력을 묻습니다. 한번 시험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시험 전에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8번 시원이 8번 오답 됐나? 8, 9 다 됐어요. 근데 예람이는 9번 됐어요. 그럼 9번까지 넘어가고 10번은 많이들 틀렸으니까 10번을 한번 보죠. 명제. 아이고 이러면 안 보이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기 없이 아이고 가 아이씨 오케이 됐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참인 명제, 원래 귀류법 증명은 참인 명제만 해요. 상식적으로 참인에만 증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본능은 얘가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봐. 왜 그래? 라고 누가 우겼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과정을 귀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게 이제 유리수가 될 방법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게 뭐냐면 여기에 자연수의 제곱수를 써놔버렸단 말이에요. 자연수의 제곱수를. 그럼 어떤 제곱수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1, 4, 9, 16 이런 애들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1, 4, 9, 16, 25 36, 49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2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제곱수의 바로 앞수라는 얘기예요. 4의 바로 앞수인 3, 9의 바로 앞수인 8, 16의 바로 앞수인 15 이렇게 돼요. 이 제곱수가 될 수가 없죠. 세상의 어떤 자연수도 자신이 완전 제곱수일 때 자신의 좌우의 제곱수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건너뛰죠. 이렇게 4 다음은 5를 건너뛰어 9고요. 9 다음은 7을 건너뛰어 16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제곱수들 간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기만 하지 제곱수가 있는데 그 앞뒤에 제곱수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제곱수고 그것의 바로 앞자연수라는 얘기예요. 그 제곱수가 될 수가 없죠. 제곱수가 될 수 없는 어떤 자연수를 두고 루트를 씌우면 그것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참이에요. 이 상식적으로 참인 내용을 왜 그러는데 걔 유리수 되면 어떡할 건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 이렇게 귀류법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럼 네 주장대로 얘가 유리수가 되었다고 해보자. 유리수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봐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지? 네가 인마 무리수를 유리수라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주장하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귀류법이에요. 너의 주장이 이런 모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모순은 대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유리수라는 놈은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수 형태는 그냥 분수가 아니고 서로소인 자연수. 이 서로소인 자연수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기약분수라는 소리입니다. 기약분수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약분수. 이미 약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4분의 2 이런 거 안 되고요. 6분의 3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이게 두 개가 서로소인 자연수로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의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PQ를 들고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네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된다고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이제 양변을 제곱하는 거, 동치 변형을 하는 거예요. 동치 변형을 했더니 루트가 사라지면서 n제곱 마이너스 1이 됐고, 그리고 여기가 p제곱 분의 q제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의 중간 결론이 뭐냐면요. q의 제곱은 p의 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p와 q가 서로소라고 했어요. 서로소. 서로소는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수죠.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수. 그러니까 여기 q제곱이라고 해봐야 q를 두 번 곱한 건데, 그럼 인수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q에 p의 인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바로 서로소의 위배가 돼요.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얘가 6이고 만약 얘가 3이다. 그러면 기하분수가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q의 제곱을 구성하는 요소로 p의 제곱과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인수가 있다고 하면 이 p의 제곱은 반드시 1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 아시겠어요? 어떤 두 수의 곱으로 q제곱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q제곱이라는 숫자는 얘나 얘의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q제곱이 p제곱의 인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서로소라는 말에 위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되려면, 적어도 첫 줄에서부터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p제곱은 1이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p제곱은 1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죠. p제곱은 1을 여기다 넣으면 q제곱이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수였다는 소리예요. 같은 수였다. 벌써 여기서부터 모순이에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바로 압수가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 모순을 뽑아내는 방법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귀루법이라는 증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모순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결론이 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짝콜로 다루는 문제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나갔냐면, 보자. 그러면 q제곱이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요 q제곱을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는 1이 된다. 이렇게 해요. n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1이 된다. 그러면 왼쪽을 왜 저렇게 만들었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서 n 플러스 q, n 마이너스 q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의 곱이 1이 되었다고 하자. 근데 아무리 봐도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자연수 빼기 자연수예요. 잘해봐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죠. 정수 곱하기 정수죠. 잘해봐야 정수 곱하기 정수예요. 그럼 정수랑 둘이 곱해서 1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되거나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게 당장의 모순이죠. 왜냐? n 플러스 q에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2 이상의 자연수에다가 서로소인 어떤 자연수 하나 더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마이너스 1은 이미 자연수에서 위배고 얘가 벌써 2 이상이니까 이건 최소한 3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N이 이상의 자연수, Q가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겁니다. 귀류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순을 뽑아내는 논리적 구조에 옵션들이 존재해서 누구는 이렇게 가고 누구는 저렇게 가고 이걸 너희들 스스로에게 시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돼요. 예전에 통합논술이 있을 때 논술이 있던 시절에 다음을 귀류법을 사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이게 어떤 자생적인 논리 전개가 학생들에게는 좀 버거운 일이죠.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 귀류법 문제는 대개 다 이렇게 빈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글을 잘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모순이 되겠군. 얘는 이런 식으로 모순을 끌어내려 하는군 이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맞춰 답을 쓰면 됩니다. 10번은 그러하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또는 1 요걸 게다가 객관식이면 뭐 나한테 힌트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 거니까. 다음 12번을 못 풀거나 혹은 틀리거나 하는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나 능력치를 벌써 2번을 획득을 했어요. 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획득했는데 그 둘 다가 막혔다는 소리입니다.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되고 꼭 이 능력은 둘 중에 하나는 갖춰 놓고 있어야 된다. 둘 다면 제일 좋고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상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어. 수학상 원의 방정식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뭐냐면 지금 저 주어진 아이는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에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걸 도형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저 대상을 k라고 하면 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얘가 k니까 k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xy와 여기는 xy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하니까 이 녀석의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 위에 있는 점들과 얘는 바꿨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k이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의 공유점이 없는 거지. 여기다 넣을 xy와 여기다 넣을 xy가 서로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공유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소리고 만날 수 있어요. 계속 2점씩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와중에 이 2분의 k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y절편이란 말이에요. y절편. y절편을 담당하니까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y절편이 제일 높은 걸 구하여라의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요렇게 생긴 애가 얘한테 요렇게 접하는 순간을 찾는 거죠. 이때 요 y절편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접선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순식간에 접선 문제로 바뀌고 그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걸어요. 그래서 건다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에 넣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리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값 루트 5 분의 절대값 0 넣고 마이너스 k 요렇게 한 결과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와 얘 사이의 실제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졌을 때 그때 접한다는 거죠. 반지름이 얼마냐면 2예요. 는 2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절대값 K는 2루트 5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인데 그 중에 최대값이니까 2루트 5가 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한 번의 찬스고요. 두 번째 찬스는 어디 생기냐면 수학 하, 지금 우리가 수업한 내용이죠. 수업한 내용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한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과에 간 친구들은 이걸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2개짜리가 등장을 하면 원과 직선 이야기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3개짜리 변수를 가지고 나오면 구화평면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태를 만나는 상태죠. 만나는 상태를 가장 잘 빠르게 찾아내는 부등식이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이런 겁니다. 원본을 써보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자, 이걸 원본으로 이렇게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미 등장한 상태고, 요쪽에 보시면 1x 더하기 2y 1x 더하기 2y가 등장을 한 상태니까 여기서 a가 1이다, b가 2이다로 연상을 하면 여기에 1제곱과 2의 제곱이 붙어야 된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항상 성립하는 참이 됩니다. 1x 뽑아내고 2y 뽑아내고 그것의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합이 5고 얘는 4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의 결과물이 x 더하기 2y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 제곱을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x 더하기 2y는 2루트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루트 5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의 취지는 수학 하에 대한 테스트니까 이쪽으로 가 있지만 저쪽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수학 하 특강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졌으면 하는 거, 내가 이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학하라는 짧은 8일간의 특강으로 나는 수학하를 완전히 마스터했어. 다 꿰뚫었어.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각 단원들마다의 포인트 하나씩만 기억을 해줘도 되는데 이 13번 문제가 그 중에 기본 중에 상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함수가 뭔지를 그래프상에서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함수가 뭐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Y축과 평행한 레이저를 위아래 무한으로 쏘았을 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얘가 걸리는 점이 Y축에 걸리는 점이 단 한 개씩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정의역 전체에 대해서 단 하나씩이다 라는 판단이 되면 그걸 그래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은 1번입니다. 얘네들 어디를 봐도 움직여 다니면서 단 한 점씩 만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시작부터 벌써 2점이에요. 시작부터 Y값이 두 개 만나다가 여기서 한 점이 딱 되었다가 그걸 지나가면 정의역이 또 비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이건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다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의역 중에 대응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정의역 범위 내에서 y값에 2개 대응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요. 여기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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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런 구간 이거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맞는데 여기에 딱 닿는 순간 무한개의 점이 걸리죠. 무한개의 점. 이게 조금이라도 선으로 이어지면요. 예, 실수의 개수로는 무한개로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무한개의 점이 닿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넌 누구니?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예. y는 k가 아니고 x는 k예요. 예. y는 k는 이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레이저를 쐈을 때 y 좌표가 오직 한 점씩만 모두에게 다 걸릴 때 그때 이 상상을 지금 내가 이 고마운 전자칠판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동영상을 돌려야죠. 이렇게 해보고 이건 함수 맞네 이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다음에 15번 이렇게 한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함수라는 전체 군집 방금 전처럼 x 하나당 y 하나 그러니까 정역의 모든 원소가 y의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이라는 이 정의를 지키는 함수를 다 모으면 그 중에 한 줌에 해당하는 애가 1대1 함수 그 안에 1대1 대응 그 안에 항등함수 요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수함수 한꺼번에 4개를 배우면 뭐 하나 기억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라는 이름 하에 배운 4가지를 모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 이거는 이제 x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y도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1대1 대응은 그 와중에 공역과 치역과 정의역의 원소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항등함수는 이게 집합이라고 표현하기에 민망하게도 딱 하나다.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개수 물었냐 여기? 항등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냥 1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냥 망고불변 진리예요. 얘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거라서 항등함수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개수는 언제나 한 개입니다. 언제나 한 개. 그리고 상수함수는 x가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값만 내놓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한 다음에 뭐니 해도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 범주를 벗어난 여기 있는 아이들이죠. 여기 있는 이 전체 개수가 당연히 개수가 제일 많겠죠. 함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한다? 1에게 선택권을 2에게 선택권을 3에게 선택권을 4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그 선택권이 서로의 영향에 받지 않는다.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1의 선택권 4, 2의 선택권 4, 3의 선택권 4, 4의 선택권 4. 이게 바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제일 큰 거죠. 4승 2의 8승 256이겠네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되게들 헷갈려 하는데 사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라는요. 그냥 얘가
공역의 개수를 주는 순간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정역이 4개인데 공역이 4개야.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말을 하려고 그래도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정역이 4개인데 공역이 5개야? 1대1 대응이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역이 이미 정역 개수를 넘어갔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운명적으로 그냥 같은 거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하나가 선택을 하였을 때 두 번째 녀석의 선택이 앞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이 4개 중 무언가를 선택했어? 그럼 2는 그것을 선택 못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얘가 Q고요. 6, 4, 24, 2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4가 4로예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그냥 무조건 항등함수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는 들어가는 입력값이 얼마건 무관하게 여기서 4개의 광선이 출력값을 딱 하나로만 가지면 그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1로 다 쏠릴 거냐 2로 다 쏠릴 거냐 3으로 4로 다 쏠릴 거냐의 4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요 4개를 각각 개수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256, 24, 1, 4 이렇게 더하시면 285까지 나올 거예요. 다음. 이 문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재작년 국제고 1학년 중간고사에도 나왔고요. 뭐 여러 군데서 나오죠. 당연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요. 관용어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니야, 이거 하지 말까? 그냥 하지 말자. x 이퀄 마이너스, 내가 좌표를 안 그릴게요, 그냥.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1 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로선 하나, 이렇게 세로선 하나, 그냥 얘네들의 각각의 값만 구할게요. 에이씨, 한번 삐뚤게 그은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공역은 A에서 B. 그럼 어딘지 모르니까 역시나 대충 긋겠습니다. 이렇게 A 이렇게 B. 그러면 여기 박스 나오죠. 박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은 그냥 대략 이 직선의 기울기가 결정됐나 안 됐나만 보시고요. 이 직선이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면 그냥 정답은 거의 예외 없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예외 없이. 그래서 이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놈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가 되죠. 예. 그래서 b는 5예요. 그리고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점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해서 4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해석도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답을 낼 수 있어요. 양쪽 모서리 지나가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이제 요번 특강 지나가고 그다음에 정규 수업도 할 것이고 시험 대비도 할 것이고 최소 이 자리를 3회독 이상 볼 텐데 그중 어느 한 번은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를 꼭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좀 해주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역함수 존재의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 그게 뭐냐면 1대1 대응이고요.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인데 이것과 또 동의어가 있어요. 또. 이게 다 같은 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다 같은 말. 연속함수에 한정하여 연속함수란 전제를 하면 이 녀석이 증가만 하거나 or 감소만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려가기 시작한 애는 계속 내려가야 하고 올라가기 시작한 애는 계속 올라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거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라는 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어때요? 대응이니까 공역과 준비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 특징이 있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슬쩍 Y축을 이렇게 하나 갖다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란 말이에요. 공역인데 치역이란 건 뭐냐면 내가 정의역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찍히는 Y좌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이게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공역의 시작점부터 얘가 대응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함수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돼도 단순히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되긴 되는데 이때의 치역을 몰아보면 여기가 돼요. 요만큼만 딱 치역이 돼요. 얘가 통과하는 Y좌표들. 요만큼만 치역이 되니까 이런 치역과 공역이 다른 케이스죠.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러면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또한 공역의 모든 범위를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관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문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아마 이게 여러 가지가 본인이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통해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얘기를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 딱 이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 20번 이건 이제 잘 자란 건데 이거 지금 공부 잘하는 중학생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분분수요. 부분분수. 사실은 지금 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애입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고2 때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할 때 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분분수 시그마를 이제 뭔가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때 잘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7분의 1은 2분의 1을 앞으로 뺀 5분의 1 빼기 7분의 1로 분리가 가능하다고요. 왜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분리돼. 실제로 통분을 해봐. 이렇게 해요. 실제로 통분을 해봐. 그럼 5 곱하기 7 분의 7 올라가고 5 올라가니까 둘이 빼면 2 나오는데 그 2를 얘가 잡아지우면 분자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분분수가 되어요. 근데 그게 하나만 되면 의미가 없고 연쇄적으로 나온 애에 대해서 2분의 1, 7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작하면 23 곱하기 25분의 1도 마지막으로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얘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여기 있는 좌변을 모두 더하는 걸 질문했거든요.
예, 좌변을 더하는 걸 질문했으니까 그럼 우변 다 더한 거랑 같지 않냐? 맞아요. 우변 다 더한 거랑 같은데 2분의 1은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쭉 잡아서 묶어서 뺀다고 치고 얘네들 더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예, 서로 상쇄된다. 이거를 이제 수열에서는 상제 관계라고 해요. 서로 상 지울 제자 상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 분수의 목적이 상제 관계를 만들어 줄줄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애가 좌측 상단에 있는 5분의 1과 우측 하단에 있는 25분의 1만 살아남는 거죠. 이걸 마저 계산하시면 25분의 2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 뭐 유리식 계산할 때 제가 지나가듯 얘기를 했죠. 뭐 예. 지금 당장은 못 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연산 능력이기 때문에 서서히 갖춰 나가시면 돼요. 언젠간 잘하게 돼야 할 텐데 번분수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젠가는 잘하게 돼야 될 텐데 지금부터 막 날라다녀라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요만큼이 통분하면 x분의 x-1이지 않냐. 맞죠? x분의 x-1. 근데 그거 분의 1이니까 요만큼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1-x-1분의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x-1분의 x-1 x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만큼의 계산이 끝났으면 다시 걔를 번분수로 만들어서 이만큼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인마를 뒤집은 거, 즉 마이너스 1분의 x-1이 되고 이건 뭐 통분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플러스 1 플러스 x-1 그냥 x가 되네요. 이만큼이 x가 되고 따라서 최종 결론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그래서 x분의 x-1이 정답이고 a는 1이고 b도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른 수로 달라질 게 없죠, 뭐. 다음 유리식의 계산. 이거 전부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비례식이고요. 원래 정회로의 풀이는 얘네가 3대 4대 5니까 x 더하기 y를 3t로 y 더하기 z를 4t로 z 더하기 x를 5t로 이렇게 비례상수를 두어 이퀄로 둔 다음에 여기서 연산해서 x가 얼마, y가 얼마, z가 얼마를 t에 대해서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한 번만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의 요령을 말해줬죠. 그 요령은 뭐냐면 요 비례상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비례상수는 어차피 이쪽 질문에서 t제곱, t제곱의 모양으로 다 지워질 녀석이에요. 지워질 녀석을 달고 다닐 필요 없다. 그냥 3, 4, 5라 해라.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6, 80으로 해. 계산해서 분수 나올 것 같으면 6, 80으로 해. 그럼 여기서 이제 x 얼마, y 얼마, z 얼마 꺼내면 되는데 이 순환형의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몽창 더하는 거예요. 몽창 더하면 x 2개, y 2개, z 2개니까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이다.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다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에서 바로 서로 자신에게 없는 문자를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요. 자, 잘 보세요. 합이 6이 되어야 해요. 합이 6이 되어야 되는데 얘네 둘 더했더니 3이라는 거야. 그럼 z가 3이란 얘기지. 합이 6 돼야 되는데 얘네 둘 더했더니 4야. 그럼 x는 2고 y는 1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z는 3, x는 2, y는 1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에다가 대입. 질문에다 대입하면 2개 곱해서 2, 2개
곱해서 yz가 어디야? 이렇게 둘이 곱해서 2배 6 zx 둘이 곱하면 6 나누기 x의 제곱 4 y의 제곱 1 z의 제곱 9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4 어머 1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령이다. 그 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24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원래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등식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풀어가지고 x 대 y 대 z가 얼마냐 그 비례식 찾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처럼 x는 무슨 t, y는 무슨 t, z는 무슨 t 이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두 개 만족시키는 적당한 정수값 하나 찾아서 넣으면 돼요. 어차피 여기가 비례식이기 때문에 내가 x, y, z를 비례상수로 쓴다 한들 여기서 위아래에서 다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워질 녀석을 미리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 그래도 요령을 한번 보여줄까?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Z에다가 1 같은 걸 그냥 넣어요. 이렇게. 아니 뭐 Z에 꼭 넣으라가 아니라 세 문자 중 하나에다가 어디다 1을 넣으면 이게 적당한 방정식이 풀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2x 더하기 y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x-y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그냥 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y는 5면 되네요. 그죠? 찾았어요. 이 두 개의 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x값, y값, z값을 찾은 거예요. 예. 그걸 그냥 저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 곱해 xy 마이너스 5, yz 둘이 곱해 더하기 5, zx 둘이 곱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1 나누기 x를 제곱해 1 y와 z를 둘이 곱해 더하기 5 예. 6분의 1이겠네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에다가 이제 정해를 추가해도 결과적으로는 x를 마이너스 t, y를 5t, z를 t로 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 그런 식이에요. 적당한 숫자를 찾아서 넣으면 된다. 역시 유리함수쯤 오니까 이제 여러분이 낯설어서 많이들 틀렸는데 여기 좀 자세하게 보죠. 유리함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녀석은 아니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 세 가지를 찾으면 된다고 그러죠? 세 가지.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 그리고 이제 실수배. x 위에 있는 분자의 실수배가 양수냐 음수냐 그걸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요령 먼저 설명할게요. 요령. 요령은 첫 번째 분모가 0인 것 x 이퀄 마이너스 4 분모가 0인 숫자를 찾아요. x 이퀄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점근선은요 x 앞 계수와 y 분모의 x 앞 계수와 분자의 x 앞 계수를 나눠요. 1분의 2. 그게 y는 2입니다.
이 두 녀석이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이에요. 가로 점근선이에요. 아씨,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자. 그러니 이 점근선 두 개의 1, 3, 4분면 아니면 2, 4, 4분면의 이 쌍곡선을 대칭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인 P, Q에 대한 대답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4,2예요. 다시 말해 이 점근선의 교차점이죠. 점근선의 교차점이 대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넣어라 그랬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4를 분자에 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7, 이게 음수, 마이너스 7이라는 음수가 나오면 이 쌍곡선은 2, 4, 4분면에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x축, y축은 그냥 거들 뿐, 이게 y축, 이게 x축 이렇게 해서 x축, y축은 그냥 거들 뿐이고 실제 그림은 이 점근선 중심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를 관통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마이너스 4,2가 작동을 해서 y는 x 더하기 얼마여야 x에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y에 2가 생기냐? 더하기 6이겠죠? 그래서 a는 6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4,2를 지나야 해요. 여기다가 대칭이 하나 더 있다면 요 녀석도 대칭이 됩니다.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도 좌우가 동형이 돼요. 그리고 정해는 지금처럼 이 점근선들을 구해낼 때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x 더하기 4분의 2배로 묶은 x 더하기 4를 만들고 그리고 더하기 8이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7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얘를 몫으로 내보내버리면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2가 되어서 이게 평행이동량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4가 세로 점근선, y는 2가 가로 점근선. 그리고 요 실수에 해당하는 녀석이 음수 마이너스 7이다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걸 k값이라고 할게요. 이걸 k값이라고 하면 k값이 마이너스 7이다를 여러분이 요령 위주로 좀 익혔으면 좋겠고 정해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뭐 비슷한 얘기예요. (27번)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여기 정보가 필요한 정보 다 주어져 있어요. 지금 세로 점근선 x는 2고요 가로 점근선 y는 1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 요 2가 뭐냐면 이 녀석이 y 절편이죠. y 절편은 다시 말해 x가 0, 1대의 y 값이란 뜻이에요. 이거면 유리함수를 구해내는 필요 정보는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2라는 얘기는 분모가 x-2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 K는 일단 잠시 비워둡시다. 비워두시고 여기 2, 4, 4분면에 그려진 걸로 봐선 음수가 분명해요.
잠시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정근선이 더하기 1에 해당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내가 모르는 상수이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2가 나오는 숫자를 만들어주세요.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가 2가 되어야 해요. 그럼 더하기 1이니까 얘가 1이 되어야 하고 여기다 0을 넣었는데 1이 된다는 뜻은 이게 마이너스 2라는 뜻이네요. 봐요. 찾았어요. 이런 다음에 얘를 통분해서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고요.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다루는 거는 얘가 유리함수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어떤 게 가로점근선, 세로점근선, 가로점근선이 뭘 담당하고 있는가만 제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이거는 수업 중에 안 한 얘기긴 한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요령과 문제 푸는 요령이 다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디테일해가지고 여러분이 유리함수를 좀 뭐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막 닳고 다른 상태에서 막판 시험 준비할 때 역함수 이렇게 구하면 편하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령이. 근데 지금 말해줄 디테일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두 번째 y는으로 정리한다. 끝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지가 뭐 유리함수 아니에요. 유리함수 하랩이라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는 x-1분의 x 플러스 4 이 녀석이 f라고 해보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세요. x는 y-1분의 y 플러스 4요. 그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하세요. y는으로 정리하려면 얘가 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xy-x 이퀄 y 플러스 4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y 묶고 x-1 일로 넘어오면 x 플러스 4 그래서 y는 x-1분의 x 플러스 4 이 녀석이 바로 f 인버스 x 되겠습니다. 구했죠? 똑같네요. 다음 g 부분에 역함수 구해볼게요. y는 x-2분의 2x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2분의 2y 이제 y는으로 정리한다. xy-2x는 2y 얘가 일로 넘어가면 x-2로 묶은 y 넘어오면 2x 그래서 y는 x-2분의 2x 이것도 똑같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그래프 다 y 이퀄 x라는 것의 대칭 상태란 뜻입니다. y는 x의 대칭 상태를 돌렸는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다시 나온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뭐 anyway 상관없어요. 우리는 저걸 그대로 구할 거니까 그럼 G 인버스 서클 F 전체 서클 인버스의 4인데 자 우리 역함수 성질 기억해 볼까요? 역함수 성질 4번 두 개의 합성함수의 전체 인버스는 각각의 인버스를 때리면 되는데 얘네 둘의 순서가 바뀌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F 인버스 서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G인데 G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되죠. 이겁니다. 는 4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해나가면 돼요. F 인버스 G 4니까 일단 G에다가 4를 한번 넣고 4 넣으면 얼마니? 2 지워지고 4네요. 이게 4니까 F 인버스 4고 F 인버스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분의 8 되겠네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짧게 풀 수 있습니다. 훨씬 짧게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인버스랑 이거랑 똑같네를 이용하고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하면 지금 내용보다 훨씬 짧게 풀 수는 있는데 내가 그걸 이번 특강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유리함수의 그 정도의 디테일을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 내용도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역함수의 성질을 기억하여라. 역함수 구하기를 기억하여라.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얘를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해야죠. 수학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류를 만났냐면요. 이쪽에다가 원을 갖다 놓든 이쪽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갖다 놓든 이쪽에다가 이렇게 2차 함수를 갖다 놓든 뭔가 도형을 하나 갖다 놔요.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을 당신들한테 줘요. y는 mx 더하기 m 마이너스 플러스 1로 할까요? 플러스 2로 할까? 네. 플러스 2 이런 식의 직선을 줘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선분과 만나도록 이런 표현을 쓰죠. 만나도록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점을 갖도록 이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나도록 만나지 않도록도 같은 의미고 어차피 경계를 찾는 거니까 하면 당신들은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어떤 직선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직선이냐. 그냥 미지수가 m이 달려있는 내가 모르는 어디다 그릴 수도 없는 그런 직선이다.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직선이냐 하면 y-2 2는 1로 넘어가고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는 m 즉 기울기와 무관하게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예요.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직선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직선이냐라는 말에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고정된 채 평행이동하는 직선, 하나는 특정한 점을 찍고 뱅글뱅글 도는 직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직선이냐? 얘네 이렇게요. 하는 게 얘예요. 이렇게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쓴 다음에 그거를 기울기 역할을 부여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2를 넣으면 0이니까 m에 무관하게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정점 마이너스 1,2를 찍고 얘랑 만나도록 돌려면 그 경계가 이쪽 끝과 이쪽 끝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요 사이의 기울기여야 한다.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울기여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경계고 얘가 경계가 돼서 이 사이의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걸 찾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접할 때에 이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항상 얘랑 만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접을 찾는 거라고요. 접. 이 문제를 제외하면 이것도 접을 찾는 거고 이것도 접을 찾는 거예요. 접의 상태. 그런데 그 접을 찾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연립 두 개를 이렇게
같다고 놓는 거죠. 이쪽에 직선, 이쪽에 곡선을 같다고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D0를 쓰는 방법으로 접을 찾았어요. 항상 이랬어요. 연립 후 D0. 그거를 우회할 수 있으면 원처럼 이렇게 피할 방법이 있으면 피했는데 원도 사실은 이 직선하고 원하고 둘이 연립한 다음에 D0 쓰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도형이 2차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2차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접한다라는 상태를 원할 때 연립 후 D0를 쓰면 됩니다. 연립 후 D0 기억하세요. 연립 후 D0.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유리함수에 지금 이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거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 나 이거 풀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유리함수에 이 문제 나오기만 해봐. 라고 벼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냥 무리함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3차 함수와 나올 수도 있고요. 원에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도형의 종류나 단원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와 직선에 관한한 어느 단원에서든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통점을 파악을 못하면 매 단원에서 이 문제랑 걸리게 돼 있어요. 맨날 새로운 녀석이고. 그러지 맙시다. 자, 빠르게 x는 1, y는 1, 집어넣으면 3,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네요. 제가 그냥 빠르게 그렸어요, 이거. 예, 이거 그림 속도감 내는 거는 각자 연습하기 나름이니까. 이거 얼른 그리면 점근선의 교차점이 y는 1과 x는 1의 사이에 있는 1,1이 되는 그리고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무리함수가 되는데요. 거기에 요 녀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것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 보면 y-1 equal m 그리고 x입니다. 묶일 게 없을 뿐이지 m으로 묶여있는 상태죠. 이미 x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어떤 직선이야 라고 말하면 0,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다. 이런 대답이 맞아요. 우리끼리 시쳇말로 하면 0,1 찍고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요. 이런 대답이죠. 0,1 찍고 도는 직선이요. 0,1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y축이니까 여기 있어요. 이게 0,1입니다. 그럼 이 직선이 지금 여기다 찍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기울기를 바꾸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반드시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m이 아닌 거죠. 이거는 만나지 않게 하는 m이 맞는 거죠. 안 만나니까. 그럼 이제 그 범위 여기서부터 이 직선을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한선, 기울기의 상한선은 바로 점근선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요. 점근선. 이 점근선하고 이 곡선은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게 점근선의 약속이니까 여기까지 돌았을 때 안 만나요. 이거보다 올라가면, 즉 양수가 되면 만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회전 중심인 상태로 이렇게 음수로 돌면 계속 안 만나거든요. 계속 안 만나요. 그럼 언제 최초로 만날까의 경계를 찾는 거잖아. 그 경계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 잘 그렸어. 우! 한 방에 접하게 했어. 그렇게 인상을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 승수야. 어? 기쁠 수 있잖아, 내가. 이거 자주 못. 응? 그지? 접. 요 접보다 들어 올려졌을 때 이제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경계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지금 접의 상태인데 이 접에 해당하는 기울기 m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연리프 D0란 말을 한 겁니다. 저 그래프 x-1분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유리함수와 mx 더하기 1을 이렇게 같다라고 놓는 행동을 연립한다라고 해요. 둘의 교점을 구하려는 방정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도형은 절대 2차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 올리면 m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정리하면 m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이 x와 이 x는 서로 지우고 정리하면 mx 제곱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마이너스 3 이퀄 0 이 정도 되네요. 봐요. 2차 방정식 나오잖아요.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만약 2개면 얘가 이만큼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여기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노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건 접하는 순간이니까 인마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12m 이퀄 0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m은 0과 m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 m이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지금 뭐 찾아놓은지 알겠죠? 네, 정근선 찾아놓은 겁니다. 이게 정근선 찾아놓은 거고 그렇다면 m이 마이너스 12일 때가 바로 이 기울기를 찾아놓은 거죠. 요 녀석의 m이 마이너스 12고 요 녀석의 m이 0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2에서 0 사이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걸 이제 등호 관계, 양쪽의 사이드의 경계는 꼭 따로 챙겨보라고 했죠. 예, 마이너스 12가 정확히 되면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요. 그게 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넣으면 안 돼요. 그럼 m에 넣으면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안 만나요. 그러니까 0은 넣어도 됩니다.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답은 마이너스 12에서 0 이하가 돼요. 마이너스 12보단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됐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리함수에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무리함수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원에서도 나왔듯이 2차 함수에서도 나왔듯이 예. 어떤 직선이냐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 됐나요? 좋아요. 1차 중간 테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